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두 로그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있네요. 치환해서 풀면 되겠지, 얘들아. 여기 로그 3의 A, 요거 딱 A로 치환하기 좋고, 로그 3의 B, 요만큼을 내가 B라고 치환해서 식을 다시 써볼게. 그럼 여기 있는 식은 2분의 A 더하기 B가 2고, 여기 있는 식은 A는, 얘들아, 이거 3의 제곱 나가면 4B 하면 되겠지, 그치? 맞아? 그럼 여기 4B 집어넣으면 3B가 2니까 B는 3분의 2가 되겠고, A는 그 녀석의 4배니까 3분의 8 이렇게 될 거야. 자, 문제에서 B분의 A를 물어봤으니까 얘 빼기 얘를 해서 먼저 식을 전개하면 A-B는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로그 3에 우리가 원하는 B분의 A 모양이 나오고, 실제 계산을 하면 2가 될 거니까 B분의 A는 9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보기에서 고르면 3번입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1차 함수 fx에 대해서 라고 문제가 나왔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f4니까 우리 미지수 두 개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요 극한, 요 모양의 극한이 요 때는 존재하고 요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존재했을 때 값도 안 알려줬으니까 그냥 존재성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죠? 먼저 a 이퀄 0일 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극한에 0을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갔을 때 x와 fx-3, 자, 얘 f의 x 플러스 2가 자,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 얘는 분명히 0으로 가는 친구고 얘가 반드시 0으로 가야 존재하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녀석은 뭐다?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그냥 이 정도로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 어차피, 그지? 그래서 걔가 그냥 0이면 되겠다. 요거 하나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약간 내렸을게. A가 3일 때는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럼 여기 A에 3을 집어넣으면 X가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X에 자, fx-3 분의 fx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3으로 가까이 갔을 때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일단 분자는 0이 아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이 전체가 0이 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간단히 표시했을 때는 결국에 f에 3 집어넣은 값이 3이면 되겠다, 이 정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결국에 fx는 1차식이니까 2,0을 지나고 3,3을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는 3인 거 알겠죠? 따라서 fx는 뭐 10까지 쓰자면은 뭐 3x 마이너스 6 이 정도 쓸 수 있겠고, 뭐 아니면은 기울기가 3이니까 3에서 4까지 한 칸 갔을 땐 또 3 커진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지.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에서 f4를 구하시면은 정답은 6이 되어서 보기에서 고르면 1번입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뭐 등비수열이라고 나왔는데 식이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이렇게 식이 두 개 있으니까 연립하면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A와 R로 미지수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얘는 2A에 여기 A 더하기 AR 제곱 쓸 수 있는데, 여기 A 좀 미리 뽑을게,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1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배에 A가 있을 거고, 여기 A가 A 더하기 AR이니까 A 또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A 제곱으로 뽑아서 여기에 R 하나 남고 여기는 1 더하기 R 하나 남는다. 이렇게 일단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야, 는 20은 좀 나중에 쓸게. 그래서 우리는 얘랑 같을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여기서 여기를 나눠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얘 나누기 얘를 해주면은 2가 되고 5가 되고 R이 있고 1 플러스 R이 있고, 여기는 약분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쓰면 되겠다. 근데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나누면 우리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이항시켜서 2차 방정식 먼저 풀어줍시다. 자, 그러면 이항시켜서 정리하시면 3R 제곱, 저기에 5R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식이 되어서 양수 R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R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 R을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둘 중에 뭐 만만한 식이 여기 그나마 좀 만만하니까 요 값이 문제에서 20이다를 풀면 되겠지. R에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풀 거야. 그럼 2A 제곱에 9분의 1이니까 9분의 10을 곱한 녀석이
20이 된다를 풀어주면 여기 2하고 10이랑 20을 소거해주면 a제곱은 우리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 a1과 a6의 곱이니까 a1 곱하기 a6은 a제곱에 공비 5개 들어가는 거니까 a제곱 그냥 9로 쓰고 얘는 이제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약분하셔서 계산하시면 27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고 보기에서 고르면 1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fx가 모든 x에 대해서 gx보다 크다고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얘하고 양수 t, 그러니까 오른쪽 적분으로 잘 해나가란 얘기야. 그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st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우리 st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인데 누가 위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내 생각에는 요거는 이제 ht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차함수를 만들어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죄송한데 hx라고 할게, 얘들아. hx를 먼저 설정을 해주자, 이렇게. 그럼 얘들아, hx는 기본적으로 양수일 거야,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양수일 거고, 자, 요 조건도 이제 우리는 h1이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조건 대신에 h라는 함수 조건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두 함수랑 얘로 둘러싸인 넓이는 아시다시피 hx랑 x축 그리고 0t로 둘러싸인 넓이랑 똑같은 거 알지? 그러니까 그 넓이 우리는 st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hx를 그냥 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넓이 함수 st가 된다라고 우리가 식을 좀 설정해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s't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s't는 요거가 되겠죠. 그쵸? 요게 우리 s't인 거. 자, 따라서 s't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st를 구할 건데 st, 여기다 등식 써도 괜찮지. st는 요거 적분하면 될 거니까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at. 자, 적분상수 들어갈 건데 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인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s0은 0일 거야, 그치? 적분상수는 없는 상황. 자, 바로 위에 h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잘못 썼죠, 식을.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뭘 쓴 거냐면, 요거 먼저 쓸게요. s't가, 요게 s't니까 ht가 되겠죠. 요거 이해되실까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요렇게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면 ht가 되는 거니까 여기 요 식이 나왔잖아요, 그쵸?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인데 h에 1 집어넣으면 1인 거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a 값이 얼마다? 2다를 먼저 일단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ht를 지금 구했답니다. 자, 지금 전부 다 s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st를 구해보자고 한번. 그래서 st는 요거 적분하면 되니까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적분상수 아까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억번 보기부터 풀어가시면 기억에서 a가 얼마냐? a는 2야. 틀렸어, 그지? a가 1인 게 틀렸죠. 자, 니은 S3을 집어넣으래. S3은 얘들아 우리 부정적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함수를 그냥 얘로 결정하면 편해, 그치?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 돼서 6이다 해서 니은 보기는 맞는 거고. 자, 디귿 보기에서 fx, gx랑 마이너스 2랑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쓰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s라는 표현으로는 좀 그렇지만 그냥 h라는 표현으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냥 hx, dx를 원하는 거잖아. 괜찮지? 근데 우리 h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st고 얘 적분상수 없으니까 써도 되는 거니까 그냥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s2에서 s-2를 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기다가 2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빼면 돼. 우함수, 기함수 성질 이용해도 괜찮고 빼게 되면 이쪽은 어차피 0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3분의 8이니까 2배에서 3분의 16 될 거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니까 2배에서 8이 되어서 자, 이 값은 일단 3분의 40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S4를 구하래. 얘들아, S4는 그냥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3분의 64 마이너스 16. 자, 더하기 8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8을 여기다 더해주면은 3분의 24니까 걔도 3분의 40인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국에 두 넓이는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디귿은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라서 보기에서 5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A가 양수고 B는 자연수라고 했고 정의된 구간은 닫힌 구간 0부터 2.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은 이만큼인데 일단 정리가 좀 필요하겠지, 그치? 똑같은 함수를 기준으로 푸는 게 좋으니까 우리 코사인 B 파이 X가 2분의 1이 되던지, 자, 또는 요거 는 0 풀어서 A 넘겨서, 그럼 자, 넘기면은 여기 좀 쓰고 지울게요. 코사인 B 파이 X에 A 배한 거 더하기 저거니까 는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라고 쓰고 A로 나누게 되시면 요렇게 될 거고, 요거 요렇게 한번 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정리된 식만 좀 써줄게. 그래서 코사인 B 파이 X가 2분의 1이 되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던지 요렇게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쵸? 우리 좀 지워놓고 우리 뭐 간단하게 코사인 그냥 하나만 그려보자. 일단은 뭐 그래프 자체가 좀 쉬우니까 뭐 그냥 대충 뭐 박스까지 그릴 필요 없을 것 같고 0부터 뭐 B분의 1 여기가 주기가 B분의 2잖아 얘들아, 그지? B분의 2 이렇게 돼 있어서 코사인 하나 그려주면 될 것 같아. 맞죠?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거 좀 알 수 있잖아. 코사인 B 파이 X는 주기가 그러니까 원래 코사인 파이 x의 주기가 0부터 2까지잖아. 근데 그걸 B 파이 x로 B를 곱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 한 사이클을 B 조각으로 나누란 얘기야. 근데 그 중에 한 조각이 이거니까 결국에 이게 우리는 B번 반복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0부터 B분의 2를 곱하기 B를 해주면 딱 2까지잖아, 그치? 양쪽을 닫아 놓는 거 좀 챙기시고, 여기 포함, 여기 포함, 저 끝에 있는 2까지 포함된다라고 일단 보시는 상황에서 우리는 코사인 저 함수가 2분의 1 되는 건 여기 있을 거니까 교점을 일단 세시면 여기서 하나, 두 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 교점 두 개야. 우리 지금 개수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거기 개수가 15개인데 이거 홀수잖아. 수업 시간에 개수,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오면은 분명히 특이점이 존재한다고 했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조금 뺀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살짝 작은데 진짜 조금 작아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쌍으로 나오기 때문에 4개가 나와. 그럼 우리가 15개를 만들 수가 없겠지.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라인은 여기에 걸쳐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교점은 여기 하나 나오셔서 일단 한 사이클의 교점은 3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통해서 A가 2라는 사실을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한 사이클의 교점은 3개가 나옵니다. 자, 그 녀석이 몇 개 있어야 교점이 15개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랑 다름없으니까 B는 우리가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A와 B를 더한 값은 7이 되고 보기에서 고르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객관식 맨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F0이 0인 3차 함수가 있고, 자, 지금 3차 함수에서 요런 녀석의 값들이 서로 달라지게 하는 이렇게 나왔어. 그치? 몇 개를 좀 해석해서 읽어주면 좋은데, 첫 번째는 구간이야. 자, P부터 P 플러스 3은 무슨 얘기냐면, P부터 시작해서 그냥 구간 길이를 3만큼 적분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요거를 절대값 적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넓이라고 읽어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 그치? 저건 넓이로 보면 되고 얘는 정적분 계산 결과를 절대값 씌운 거니까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냥 약간 상쇄되고 난 넓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적당히 잘려나가고 남은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냥 넓이랑 상쇄된 부분의 넓이랑 서로 다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간 내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넓이와 정적분의 절대값이 같을 수밖에 없죠.
또는 이제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P부터 시작해서 구간 길이 3칸을 적분했을 때 두 개의 값이 다르다는 건 그 사이에 함수가 반드시 부호가 변한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그 P, 이 시작점이 0과 3 사이에는 절대 두 개의 값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0과 3 사이에 우리는 절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다시 0과 3 사이에 시작점을 0과 3 사이에 뒀을 때 3칸을 적분했을 때는 반드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얘들아 F0이 0이니까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먼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쪽에선 접하고 한쪽에선 뚫리고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더 이제 희망이 좀 있으니까 여기 먼저 0을 잡아주고 뭐 구간의 길이가 3인 걸 보니까 3도 뭔가 중요한가 봐. 3을 찍어놓고 일단은 접하는 그림 먼저 한번 해석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0은 적당히 뚫렸다고 치시고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볼게 얘들아. 이 그림 먼저 한번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분명히 P의 등호가 없거든. 그래서 P에 0보다 약간 오른쪽에 P를 두면은 P 플러스 3은 여기 있겠지 얘들아.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조금만 밀린 거니까. 그럼 P부터 P 플러스 3까지의 넓이를 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니까 일단 이거는 우리가 요 두 개의 값이 쉽게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겠어? 그래서 요 그림 절대 안 돼. 따라서 이거 뭐 해봤자 바로 안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그림은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3이 있는데 이쪽에서 접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럼 여기에 P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P 플러스 3이 있다고 일단 먼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요 두 넓이를 더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절대값은 두 넓이를 상쇄시킨 후 큰 넓이를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다르겠지. 그러면 지금 요 값이랑 서로 다른 건 일단 이해가 됐지, 그지? 근데 그럼 P가 0부터, 모든 P를 다 모아놨을 때 0부터 3까지밖에 없대. 우리가 지금 한 0.1 정도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점점 P가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얘도 오른쪽으로 가면서 여기 3이라는 뚫리는 점이 존재하는 거니까 계속, 이 두 개의 값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런데 3은 어떻게 될까 보니까 내가 만약에 P를 3으로 잡았다고 쳐봐. 그럼 얘가 시작값이 3이니까 3부터 6이야. 3부터 6까지는 넓이랑 정적분 절대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여기 등호 안 되는 거 확인되시고 P가 0일 때는 0부터 3까지니까 아랫넓이랑 정적분 절대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 양쪽 등호 빠진 것까지 일단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순간은 오로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달라지는 모든 P를 다 모아놔봤자 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벌써 fx가 얘라고 결정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식을 쓰는 입장에서는 최고차 계수를 모르니까 얘를 설정하시고 중근에 실근 하나니까 요거에 요거라고 식을 만들어주면 거의 다 구한 게 되겠네요. 그쵸? 문제에서 F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6 넣으면 답이니까 A만 찾으면 될 것 같아. 그죠? 우리 나조건 보고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조건은 아까랑 좀 다른 게 얘는 이미 구간이 홀드가 됐지 얘들아. 구간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요 함수만 잘 읽어주면 될 것 같아. 구조는 똑같아. 요 함수랑 요 함수랑 같기 때문에 결국에 똑같은 함수를 넓이를 보실 것이고 얘는 정적 상쇄된 넓이를 볼 건데 같은 얘기지, 그치? 근데 문제는 그 두 개 달라야 된대. 그 달라지는 Q의 범위가 0부터 1까지고 등호 둘 다 없대.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fx 플러스 q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q가 양수기 때문에 얘를 적당히 위로 올릴게요, 알았죠? 자,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잘 봐봐 한번. 여기다 내가 적당히 q만큼 움직였어. q를 조금만 움직여 볼게. 그럼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야. 괜찮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적분하고 싶은 구간은 똑같아.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요 함수를 적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양수, 여기 음수, 여기 양수니까 그냥 생 넓이랑 상쇄되고 남은 넓이를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야? 조금만 올렸더니 두 개가 다르구나. 이런 얘기 이해되겠지, 그치?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 왜? 0부터 1까지만 올리려면, 그치? 그러면은 1의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1만큼 올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고민해봐야 돼.
그럼 Q가 1일 때는 1만큼 들어 올렸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축이랑 교차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딱 맞닥뜨리는 순간이 1만큼 들어 올렸을 때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지. 0부터 3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정적분의 절대값은 같을 거 아니야. 근데 1 바로 직전까지는 안 된대. 근데 1부터 된대란 얘기는 Q가 1일 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는 여기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었겠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요게 본래 fx였으니까 여기 0이면 여기가 2니까 f의 2가 얼마죠? 4a에 마이너스 붙네요. 자, 저게 극소값인데 얘가 마이너스 1임을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a는 우리가 지금 그림은 내가 따지지 않았지만 양수로 그렸는데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f6의 값은 a가 4분의 1이었고 6을 집어넣으면 36, 저기는 3이 되어서 계산하게 되면은 2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보기에서 고르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내가 그림은 따로 안 그렸는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지금 P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 좌표를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한 거지, 얘들아. 뭐 그래프는 뭐 요렇게 있는데 여기 알파 콤마 베타라는 거고, 지금 요 녀석의 기울기를 원점과 이 거리였을 때 기울기를 m이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쵸? 설명이 잘 돼 있는데 뭐 일단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형태의 식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빈칸 맞추기니까 잘 읽어보시면 뭐 얘가 1이라고 줬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간단하게 로그 함수에 집어넣어서 식 정리할 수 있겠지. 3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 모양 만들려 그런 거고, 계산하면 요렇게 됐는데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 값이 0인 것까진 그냥 읽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라고 돼 있는데, 우리 m이라는 식은 문제에서 안 써있지만 자동이죠. 요 녀석의 기울기는 원점이니까 알파분의 베타라는 사실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자,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기 때문에 요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3알파는 베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얘들아. 그래서 알파 뭐 양수니까 내리게 되면 알파분의 베타는 우리가 쉽게 얼마다? 3이다 라는 말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가에 들어갈 말이고, 자, 이 값이 p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밑에 있는 식은 좀 어려운데 아무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 베타 4제곱은 여기 알파 베타 세제곱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왔냐면 1이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뭐 베타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여기 m 알파가 베타잖아. 요게 지금 베타거든. 그래서 베타 4제곱을 이렇게 바꾼 거고, 여기서 요만큼이 다시 1이니까 요걸 그냥 m으로 쓴 거야. 근데 m은 아까 위에서 얼마였어? 3이었잖아. 그치? 그럼 베타 4제곱이 3이니까 베타는 얼마라고 쓸 수 있어? 3의 4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양수니까. 그쵸? 여기 네모 치시고 여기가 나에 들어갈 말이 될 거고 q가 되겠다. 자, 마찬가지로 다 읽을 필요가 없어. GM은 뭐 그래서 이렇게 됐대. 그치? 요거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m이라는 값은 3인 걸 알고 있고요. 얘는 3의 4분의 1제곱이니까 이거 4분의 1이겠지,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 4분의 1을 하실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3의 4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치? 조금 정리할까?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있고 3분의 4 곱하기 3의 4분의 1 이 정도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뭐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여기 들어갈 말이 뭐가 된다? 다에 들어갈 말이라서 R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는 PQR을 다 곱해서 제곱하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PQR을 먼저 곱하시면 3의 4분의 1에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에 그 다음에 3의 4분의 1 요렇게 세 개를 곱해서 얘를 제곱하라고 한 거니까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3은 소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4, 4, 16에다가 요거 두 개 하면 3의 2분의 1 제곱이잖아. 그 제곱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니까 48이 되어서 48이 되어서 정답은 4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조금 처음에 봤을 때 좀 당황했는데 일단은 요 생각을 먼저 해줘야 돼. 주어진 알파라는 거는 f에 뭔가를 집어 넣었을 때 함수값이 되게 하는 그런 알파잖아. 그치? 그런데 우변을 보니까 이게 지금 x랑 관련 없는 입장이야. 그래서 나는 일단은 얘를 x에 관한 함수 입장에서는 잠깐 상수로 취급을 좀 할게요. 상수가 아니고 상수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지. 나는 fx를 설정을 할 때 일단 이렇게 깔고 들어갈 거거든. x 세제곱
C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AX 제곱. 그 다음 BX 더하기 C라고 깔고 갈 거고, 여기 있는 식의 우변을 건드려주면은 F'T니까 3T 제곱이잖아. 그치? 요거랑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4 요 정도로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 어떤 t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 값 자체는 일단 t에 관한 2차식의 함수값이잖아. 그치? 요 그래프 간단히 일단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겠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t가 a일 때 우리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현재 t가 모든 실수기 때문에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어떤 최대값을 좀 가질 거야. 그치? 얘보다 밑에 있는 값은 다 나올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서 여기 우변에 있는 값은 일단 m보다는 좀 작거나 같은 어떤 상수값이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리고 우리 요 정도씩은 많이 얘기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f의 어떤 함수값이 얘랑 같아지는 방정식을 풀 거니까 일단 저 f는 아마 뭐 요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싶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 그치? 그랬을 때, 자, 내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 거야. 만약에 최대값이, 여기 나오는 요 최대값이 여기에 y값이 되겠지. 그 값이 만약에 이 정도라고 쳐봐. 여기에 라지 m이 있다고 쳐봐.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다 나올 거잖아. 그러면은 f 자리에 얘가 되게끔 하는 알파 값이, x 값이 뭐가 있겠으면 알파가 여기 있겠지, 얘들아. 이해되겠니? 그럼 m 값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알파가 얘를 따라가게 될 거야. 그지? 그러다가 m 값이 요 정도, 저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값이 이 정도 값을 가지면은 얘랑 얘 교점이 두 개 나오는데 나오는 값 중에 최대값이니까 가장 오른쪽 값을 땡겨서 읽어줄 거니까 여기가 여전히 알파가 되겠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변에 있는 값이 이렇게 작아질 때마다 나오는 이 x 좌표가 계속 연속적으로 흘러가서 여기에 있어도 여기가 알파라는 걸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래서 계속 똑같은 형식으로 나올 거야. 알파, 여기까지 계속 알파, 여기까지 알파, 그러다가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여기도 여전히 알파가 되겠지. 오른쪽 값을 읽어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얘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우변에 있는 함수값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알파 내려오다 갑자기 알파가 이렇게 점프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불연속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GT가 잘 모르겠는데 불연속인 순간이 오직 하나에서만 나온다고 했어. 이해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뭐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한번 볼게.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이거를 밑에서부터 바라볼게요. 자, 계속 값이 커지고 이렇게 좀 커지다가 여기 알파 나오다가 여기도 지금 한번 점프하시는 거 알겠어? 밑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교점이 요렇게 나오다가 여기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요 동네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요렇게 따라갈 거고. 괜찮겠니? 우리가 요런 상황을 지금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불연속이 여기서 등장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할게. 우리는 f에 뭔가를 집어넣은 함수값, 알파를 집어넣은 함수값은 이제 x 좌표가 될 거야. 뭔가의 x 좌표에 대한 함수값 자체가 요 값이랑 같아지는, 요건 이제 상수 취급이니까 y 값이겠지. 그거랑 같아지게 되는 그런 어떤 교점의 가장 큰 값만 가져올 건데 그 GT가 t equal 3에서만 불연속이라는 거니까 교점이 하나면 GT는 그냥 얘가 될 거고 교점이 두 개 이상이면 가장 오른쪽 교점을 끌고 올 거야. 그래서 노란색 나오다가 요 순간 갑자기 초록색으로 점프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순간 계속 이거 읽어줄 거니까 초록색 나오다가 자, 요 순간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렇게 될 거면서 계속 초록색을 따라가서 계속 이렇게 나오시다가 그 다음에 초록색 따라가는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괜찮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한 건 함수값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 우변에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어떤 어떻게 할까? K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잘 들어봐. K보다 약간 작으면 여기 있지. 그럼 노란색이야. 근데 K일 때 갑자기 초록색이 됐으니까 어쨌든 좌극한과 함수값이 다를 거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겠어? 불연속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다가 더 올라갔어. 요 값도 중요할 거니까 요 값 한번 보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 K1, 여기 K2라고 하면은 자, K2에 대해서는 K2보다 약간 작으면 여기 밑에 있어. 그러면
여기 자극한 값은 알파가 여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K보다 약간 위에 있으면 여기고, 자, 어떻게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 K일 때도 여기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면서, 자, 얘는 일단 연속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불연속이 되려면 뭐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 우리 자극한, 우극한도 함수값 좀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극한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불연속인 걸 알고 있고요. 이게 t 콜 3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지금 내가 최대값이 여기 있으면 불연속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돼.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 여기에 a를 집어넣은 값이잖아. 그럼 여기에 라지 m이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k1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괜찮아? 근데 K1이 M과 K1이 그냥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K1이 나오게 되는 T 값이 여기서 두 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치? 여기서 T는 2대1 함수기 때문에. 따라서 그 T 값이 불연속이 한 번 있다고 하더라도 T에 대해서는 두 번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GT 함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직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라지 M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딱 어디 걸쳐 있어야 되겠어? 이쪽에 걸쳐 있어야 되는 거야. 이쪽이 라지 M이어야 돼. 그래서 왜냐면 라지 M이 되게끔 하는 T는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합성함수기 때문에 개수 파악할 때 좀 조심하셔야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그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가 3인 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 2차식은 얘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A 값을 구했고, 그러면 우리가 축인 A를 집어넣게 되면 요 값은 얼마냐면 여기 지금 여기 6t가 되겠죠. 지워가면서 할게요. 헷갈리니까. 그럼 t 이퀄 3을 집어넣은 요 함수값 자체는 마이너스 9에 18. 9 남고 4니까 여기 b 더하기 13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G3이 1이래요. G3은 무슨 얘기야? T의 3을 결정하라는 얘기지. T의 3을 집어넣으면 라지 M 값은 B 플러스 13이 되겠고 여기가 여기 될 거니까 이쪽이 B 플러스 13이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에 값이 1이다 했으니까 알파 값이 1인 거잖아. 최대값이. 그러면 요때 최대값은 여기가 될 거니까 우리 여기가 1인 것도 알 수가 있겠네. 괜찮죠?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 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도함수에 1 집어넣으면 0이다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fx를 지금 식을 써보겠습니다. fx는 x 세제곱, 자, a는 3이었어. 3x 제곱, b 잠깐 킵할게. 근데 문제는 더하기 bx 이렇게 갈 건데 여기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b가 될 건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9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b가 마이너스 9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럼 무슨 값이야? 극소값이 4다라는 거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4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야. 그래서 C값은 더하기 9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요구하는 값은 F의 2가 될 거니까 자, 8 더하기 12 마이너스 18 더하기 9가 되어서 계산하게 되시면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수열 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A1이 1이고 A3은 4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은 이런 거야. A의 2n은 AN 더하기 1이고 A의 4n 더하기 1과 A의 4n 더하기 3은 AN에다가 4를 더한 거와 같아.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자, 뭐 집어넣어야 10 나오니 10이 나오는 항이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은 한번 그냥 집어넣어서 수열을 쭉쭉 나열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런 거야. 일단은 뭔가 4니까 우리 4개는 구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수열 4개를 구해볼게.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2는 A1에 1 더한 거니까 2가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4라고 했고 자, 네 번째 항은 2를 집어넣으면 A2에 1 더하는 거니까 3이다 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음 거를 구할 때는 적절히 이런 거를 넣어서 구하던지 아니면은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구해서 결국에 여기 4개의 값을 잘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4개는 또 여기 적당히 이용하고 여기 적당히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4개가 나올 거야.
알겠지? 요거 근데 좀 풀다 보면 규칙이 잘 안 보여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할게요. 아무튼 나는 이 중에서 어딘가에 10이 등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10이 몇 개인지 세면 되는 거니까 10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지를 한번 고민해 볼게. 그러면 10을 만드는 거는 뭔가 앞전에 저기 앞쪽에 항에다가 4를 더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1을 더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역으로 추적한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면 돼. 약간 수열 점화식 문제에서 역 추적하는 방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는 할 거야. 이거 4개는 딱 그 주재료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 4개가 기본 값이고 이 기본 값을 이용해서 다음의 값을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무슨 얘기냐면 좀 지우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지금부터 10을 만들 건데 10을 만들려면 그 전에 앞에 있는 항이 6이어서 4를 더해서 10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6이어서 11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9가 10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2개밖에 없잖아. 그치? 10을 만드는 건. 그러면 6이 10을 만들려면 6이 10을 만들 건데 앞에 있는 어떤 항이 6이어서 그 6 더하기 4가 다음 항이 되는 이런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항은 아니지만 저 뒤쪽에 있는 항이 되는 구조에서는 그게 4를 더해서 10이 나오는 그 6 같은 경우는 10을 2개나 만들 수 있어. 그치? 그래서 플러스 4를 통해서 즉 여기도 역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의 개수는 2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6은 10을 만들 수 있는데 6은 기본 재료가 아니잖아. 그럼 똑같이 6을 만들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알았죠? 6은 2로 만들 수가 있을 거고 5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갈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2를 만드는 건 뭐야 하는데 2는 기본 재료잖아. 그치? 그리고 2를 만들 수 있는 건 1밖에 없었는데 1도 기본 재료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빼기 4를 해서는 만들 수가 없고요. 더하기 1을 해서밖에 못 만드는데 더하기 1을 할 수 있는 수는 1밖에 없으니까 얘는 여기서 1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1은 기본 재료야. 이렇게 표시를 할게. 자, 그러면 1이 2를 만들고 2가 저 4를 더해서 6을 만들고 6이 4를 더해서 10을 만드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 개수를 세는 거니까 자, 1 더해진 거는 오로지 1대1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가 2개, 여기가 2개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4개야, 4가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처음부터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수열을 한번 니네가 나열을 해봐. 그렇게 되면 아, 이게 이런 구조였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좋겠네 라는 걸 좀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5가 6을 만드는 케이스야. 그럼 5를 만드는 대상도 있어야지. 기본 숫자 아니니까. 그치? 그럼 5를 만드는 건 누가 있어? 4를 빼서 1이 있겠고 1을 빼서 4도 있겠지. 괜찮아? 근데 1은 기본수니까 체크를 하시고 1에서 5 가는 거 2가지, 1가지, 2가지니까 여기도 경우의 수는 4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4씩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2를 곱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4가 5를 만드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그럼 4를 만드는 게 누구냐라고 할 건데 4는 좀 조심해야 돼. 4는 원래 기본수이기도 해. 그치? 근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4가 4를 만들었다가 아니고 4가 기본수니까. 근데 기본수 중에 3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3이 4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할게. 근데 3을 만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2밖에 없고 2를 만들 수 있는 건 1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면은 하나 몇 가지야? 2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2가지인데 여기서 여기 한번 불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4를 만드는 건 4도 있겠지만 3이 4를 만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서 2가지가 됩니다. 여기 2가지니까 1씩 더해진 거는 개수를 그대로 쓰기로 했고 여기 4 더해진 거는 곱하기 2 하기로 했으니까 4가지가 되는 거야. 괜찮지? 자리 없으니까 조금 여기다 쓸게. 그럼 여기 9가 되는 거 한번 고민해 보자. 똑같이 갈게요. 그럼 9가 되는 거는 이제 뭐야? 4를 빼서 5가 있겠고 1을 빼서 8이 있겠지. 자, 5를 만드는 건 4를 빼서 1이 있겠고 기본수니까 체크하고 1을 빼서 4가 있겠죠. 자, 그럼 1이 5를 만드는 건 곱하기 2를 하셔야 되고 5가 9를 만드는 건 곱하기 2를 하셔야 되고 9가 10은 없으니까 한 가지니까 여기도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될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우리 4는 아까 2가지 나왔어요. 그쵸? 여기서 여기 가는 건 한 가지고 여기서 여기 가는 건 2가지니까 한 가지니까 여기는 결국에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죠? 한 번만 할 줄 알면 그 다음은 그냥 같은 연산 반복하시면 되니까 자, 8을 만드는 건 빼기 4, 4가 있고 빼기 1, 7이 있겠습니다. 그쵸?
자, 4가 되는 경우는 아까 두 가지였죠. 여기 곱하기 2로 갈 거고 하나하나니까 2만 곱하셔서 두 가지에 두 가지니까 네 가지가 될 거야. 얘들아 괜찮지? 7 가볼게. 7을 만드는 건 우리 좀 자리가 없으니까 7 좀 여기다 쓸까요? 여기 7 그대로 쓸 거고 7에서 8, 8에서 9, 9에서 10으로 가는 건 한 가지씩이니까 곱하기 안 할게요. 7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을 만드는 건 뭐가 있어요? 빼기 4, 3이 있고 6이 있겠죠. 3은 기본수니까 여기서 체크해도 괜찮습니다. 3을 만드는 건 그쵸? 2밖에 없는데 2가 3을 만드는 건 여기 4개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수는 멈출 거야. 그래서 3을 만드는 거는 그쵸. 여기 3은 여기에 2배에서 여기에다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결국 2밖에 없죠. 그럼 3을 만드는 건 멈출 거고요. 한 가지가 되는데 이쪽으로 두 가지니까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자, 6을 만드는 건 2와 5가 있겠죠. 2는 기본수기 때문에 멈추실 거고요. 한 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곱하기 2, 곱하기 1, 저기 뒤에는 곱하기 1이었으니까 여기도 2. 자, 5를 만드는 건 뭐가 있죠? 1과 4가 있겠죠. 1은 기본수고 아까 4는 두 가지였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가 될 거야. 죄송합니다. 1을 5로 갈 때 곱하기 2죠. 여기 두 가지가 되겠고요. 여기는 한 가지가 될 거니까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2가 되겠고 여기는 1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모든 동그라미 침수를 다 더하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4에다가 2는 하나, 둘, 셋, 6에다가 잠깐만요. 뭐 하나 4 아까 두 가지였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4 만드는 거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2는 하나, 둘, 셋, 4개 있어서 8을 더하시면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